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과거학 4강이고요. 특강입니다. 특강 시간이고 오늘 단어명은요. 우리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지난 1강 선행화학 시간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요 주기적 성질이라는 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기적 성질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쵸? 간단하게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떤 규칙적인 성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성질들이 보일 수가 있는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4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유효핵전화. 자, 주기율표에서 유효역전화가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있었는지. 자,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자 했으니까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율표야, 그죠? 자, 주기율표인데요. 자, 뭔가 이제 이상한 게 있네요, 그죠?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지름, 유효. 자, 요거 일단 무시하고요. 요 주기율표 있죠? 요거 한번 자 20번까지 한번 채워볼까요? 자, 1쪽은 수소죠, 그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었죠. 자, 3족은 붕소랑 알루미늄. 그 다음에 4족은 탄소랑 규소. 자, 15족은 질소랑 인이었고요. 16쪽 탄소랑 황, 쪽 플로린, 염소, 자 브로민, 아이오딘 정도가 있었고 18쪽은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이렇게 있었네요, 그죠? 우리 요 족과 요 주기의 의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족은 우리가 세로줄을 의미했었거든요. 세로줄. 자, 뭘 의미했었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거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죠? 원자과 전자라 하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바깥 껍질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죠. 자, 이거 원자과 전자라고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입니다. 주기. 자,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하고, 자, 얘는 뭐가 같은 것끼리 묶어둔 거야? 얘는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렇죠. 얘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족과 주기의 의미. 주기율표는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이런 주기율표에서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주기율표의 주기가 그 규칙적인 뜻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효 핵전화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핵전화인데 뭔가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유효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는 가려막기 효과라는 효과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밑에 이제 전자 껍질이랑 양성자의 수가 플러스 4인 게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베릴륨은 전자가 몇 개죠? 전자가 4개 있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네요. 자, 근데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지금 요 녀석의 전자 입장에서 혹시 핵전화를 플러스 4만큼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이야. 자, 지금 요 녀석의 전자 입장에서 혹시 핵전화인 플러스 4만큼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느낄 수가 있나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핵전화를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방해하려고 하는 힘.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방해하려는 힘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네,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전자들 간에 반발하려는 힘, 반발력으로 인해요. 반발력으로 인해 자, 원자 핵의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 자, 이걸 우리가 가려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플러스 4가 안 돼요. 못 미치는 현상. 이걸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한번 다시 지워볼게요. 얘가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이었죠. 자, 전자를 다시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여기 전자 이렇게 2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자가 2개 있었다.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 기준인 전자는요, 가장 바깥 껍질 중에 아무 녀석이나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 녀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 녀석의 입장에서 플러스 4만큼 느끼면 좋은데 지금 못 느끼게 같은 껍질에서 방해하고 있고 안쪽 껍질에서도 이렇게 방해하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안쪽부터 얘네를 S1이라고 할게요. 얘는 S2, 얘는 S3라고 할게요. S3. 자, 일단 그 힘을 크기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자, S1과 S2는요 안쪽 껍질에 있었죠. 자, 얘네는 이렇게 당연히 같겠죠. 껍질이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그죠? 야, 문제는 S1, S2 안쪽 껍질과 요 같은 껍질, 얘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반발의 힘이 큰가요? 네. 자, 얘는요 핵전하가 아니라 원자 핵이라고 써야겠죠. 자,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이렇게 쓸까요?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반발력이 커집니다. 네.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방해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훨씬 얘네들이 원자 핵과 가깝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커요. 네. 이게 이제 가려막기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효핵전화는 뭐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유효핵전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핵전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요. 핵전화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가려막기 효과라는 걸 이렇게 빼줍니다. 그럼 이제 유효핵전화가 나오겠죠. 실제로요, 자, 베릴륨의 유효핵전화는요, 실제로 플러스 4가 안 돼요. 네. 한 플러스 1.95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플러스 4만큼 온전히 못 느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려막기 효과, 그 다음에 핵전화 이런 개념들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뭐 볼 거냐? 유효핵전화의 개념이 이해가 됐죠? 자,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하면 유효핵전화가 커지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같은 주기에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지금 이 주기 기준으로 볼까요? 자, 리튬과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갈수록 핵전하량은 증가해요. 그죠? 핵전하량은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일씩 늘어나면서 핵전하는 이렇게 증가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면, 가려막기 효과는 실제로 전자 하나밖에 증가가 안 한단 말이야. 전자 하나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 결론이야. 그래, 핵전하에 증가된 그 정도가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 효과보다 훨씬 더 커요. 핵전하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 그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거야.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체는 증가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따라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핵전하의 영향력이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는, 자, 그 전체는 증가하는 게 맞죠.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족도 마찬가지야. 핵전화의 증가폭과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폭은, 즉 양성자와 가려막기 효과 전자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얘는 지금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죠. 지워볼까요? 얘는 원자 번호 3번 리튬이에요. 얘는 11번 나트륨입니다. 그죠? 자, 지금 전자는 8개 증가했고요. 마찬가지로 원자 핵의 양성자도 8개만큼 증가했어요. 그런데 양성자의 전자가보다 양성자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실제 전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자, 핵전하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얘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게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 가려막기 효과보다 핵전하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결론이야. 자, 유효 핵전하는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컨텐츠 유효 핵전하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알겠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 자, 이렇게 암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요,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보통, 자, 원자 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요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 요 거리.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 그죠? 근데 요 그 전자가 실제로 너무나도 빨리 움직여. 그래서 실제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잴 방법이 없어요. 요 거리를 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방법을 고안했냐? 요 원자 핵간 거리는 잴 수가 있거든요. 원자 핵간 거리. 그래서 요 원자 핵간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어때요? 이게 반지름이 나오지 않겠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서 원자 반지름을 정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자 핵간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원자 핵간 아니죠? 원자 핵 사이의 거리란 게 있어요. 그죠? 자, 그걸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이번에는 같은 족부터 할게요. 같은 족. 지금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야,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주기가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어때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족은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요. 자, 그래서 따라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 오케이? 자, 그럼 같은 주기에서 볼까요? 이거 한번 지우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같은 주기에서는 자, 2주기 기준으로 봅시다. 자, 이렇게 갈 건데 자, 지금 전자 껍질로는 판단을 못 하네요. 그죠? 다 전자 껍질이 2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전자 껍질 수가 일정하네요.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뭐로 판단하시냐면, 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배우는 유효 핵전화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렇다는 뜻은 핵전화의 영향이 컸다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거야? 그렇죠? 핵전화의 영향이 훨씬 컸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핵전하가 세지면 영향력이 커지면 당연히 인력이 세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핵전하가 있어, 그죠? 자, 전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점점점 인력이 세져요. 당연히 힘이 세져요. 그럼 당연히 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어때요? 점점 감소하겠지.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전자 껍질 수는 일정하나 유효 핵전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요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 왜?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 감소. 왜? 전자 껍질 수는 일정해. 그래서 유효 핵전하로 판단하는데 얘가 증가할수록 핵전하의 영향이 컸다는 거야. 그러면 인력이 커서 반지름은 작아졌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자, 쌤이 위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자,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겠죠.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전자 껍질 수로 판단할 수 없고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얘는 전체는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네요. 핵의 인력이 좀 세지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벌써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은요, 우리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금속 원소에서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에서 각각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면, 자, 일단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이고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금속, 그죠? 자, 금속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원자과 전자가요 하나, 1족, 2족, 3족 이렇게 배치되죠, 그죠?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를 얻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해. 훨씬 버리는 게 편하다고, 그죠? 훨씬 버리는 게 편해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려서 안정해지면 껍질 수가 감소하죠. 얘는 3주기인데요. 얘는 2주기로 지금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졌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 반지름 자체 있죠. 이 반지름 자체. 그러면 요 반지름 자체를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겁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겁니까? 원자 반지름이 큰 거죠. 자,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요. 이유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유는 자,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게 되죠. 맞나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훨씬 큰 겁니다. 그죠? 이 녀석보다 훨씬 크다고. 오케이? 자, 그럼 비금속 가봅시다. 비금속. 자, 비금속은 마찬가지로 전자를 받기 좋아하죠. 맞나요? 근데 지금 전자 하나 받아도 실제로 전자 껍질 수에는 변화가 없어. 얘는 3주기였고 전자 하나 받아도 3주기잖아. 이온이 돼도. 자, 그래서 우리가 뭐로 영향을 미치냐면, 자, 전자 하나가 들어왔으면 원자 핵은 일정해요, 그죠? 전자 하나가 들어왔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해서 유효 핵전하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유효 핵전하는요,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인데 지금 핵전하는 플러스 17 플러스 17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전자 하나 추가로 가려막기 효과가 조금 증가했어, 그죠? 그럼 전체 유효 핵전하는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핵전하의 영향이 작아져서 오히려 반지름이 커진다고. 이해돼? 자, 근데 얘는 거의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유가 뭐냐면 유효 핵전하도 있지만요. 요 전자 간 반발력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비록 전자 하나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 하나의 전자에 의해서 반발의 힘이 이렇게 확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확 커질 수 있다. 여기다 써볼까요? 확 커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요. 자, 이 비금속 원소에서는 자, 결론이야. 자, 얘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반지름이 커요? 그렇죠? 이온 반지름이 훨씬 크죠. 오케이? 자, 그럼 금속 원소에서와 비금속 원소에서
자,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 훨씬 크고,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 훨씬 크다는 거. 자, 각각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과 관련돼서 또 이제 나온 내용이 등전자 이온이라는 내용입니다. 등전자 이온. 야, 이 등자 있죠, 등자가 무슨 등자냐? 이게 한자로 같을 등자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 보면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이, 자, 전하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전자 이온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자, 선생님 여기 이상한 주기율표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건 뭐죠? 여기다가 같이 필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소 체크, 그 다음에 산소 체크, 플로린 체크, 그 다음에 나트륨 체크, 마그네슘 체크, 칼륨 체크, 칼슘 체크, 그 다음에 인 체크, 황 체크, 염소 체크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요 그 원자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는 얘는 7번이죠. 얘는 8번이네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 체크한 표시는 지울게요. 알 수 있으니까 잘 지워봅시다. 자, 그 다음 플루오린은 9번입니다. 9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나트륨은 11번이고요. 마그네슘 1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는 15번, 황은 16번, 염소는 17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은 19번이고요. 칼슘은 20번이에요. 그죠?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지금 질소는 현재 이거 안정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이거 안정한 상태라고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18쪽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화학결합에서 배울 거지만 선생님이 안정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정해지겠죠. 그죠? 3개 받으면. 그 다음에 산소도 2개 받으면 안정해지겠죠. 그죠? 이온이 되면. 자, 플로린도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잖아.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잖아. 얘도 이렇게 해서 안정해지는 거고. 자, 근데 지금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래 3주기였는데 안정해지려면 전자 껍질 하나를 잃어야 되죠. 그죠? 그럼 2주기로 올라와야 돼. 우리 아까 금속에서 했잖아요. 전자 껍질 하나가 얘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3주기가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2주기로 와야 돼. 2주기. 이해해? 자, 그러면 2주기로 올라오게 되면 위로 올라온다고요. 위로. 나트륨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알루미늄도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여기 11번, 12번, 13번이고 얘는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칼륨과 칼슘도요. 지금 주기가 전자가 없어지면서 껍질이 올라와요. 그죠? 3주기로 올라옵니다. 원래 4주기였는데 그럼 여기 지금 칼슘이 3주기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칼륨도 올라와요. 네. 그럼 칼슘은 몇 번이? 아니 미쳐나가요. 칼륨이 19번이죠. 쓰고 나니까 이상한 거죠. 칼륨, 그다음에 칼슘. 얘는 이제 19번이고 얘는 20번입니다.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2가 양이온이죠. 그죠? 자, 지금 뭘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지금 전자의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전자 개수. 자, 지금 질소는요, 그죠? 원래 7개였는데 3개 더했으니까 10개네요. 그죠? 자, 산소도 10개네요. 플로린도 10개네요. 나트륨도 원래 11개였는데 전자 하나가 나가면서 10개네요. 그죠? 얘도 10개네요. 얘도 10개고요. 그죠? 자, 지금 전자의 개수가 같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등전자 이온. 마찬가지로요. 자, 지금 전자의 개수를 자, 얘네 해봅시다. 자, 원래 얘는 15개였는데 2는 자, 3개가 더 추가되면서 18개죠. 얘도 18개네요. 그죠? 얘도 18개. 얘도 18개. 얘도 18개. 맞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등전자 이온. 이런 것들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이온이 돼서. 그죠?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죠?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할수록 자, 지금 우리가 이온 반지름 있죠. 반지름에 대한 건 감소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전하의 영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결론이. 이온 반지름 자체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녀석의 반지름 자체는요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3주기도 자, 지금 유효 핵전하가 있죠.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자, 입자의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핵전하의 영향이 크니까.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점점점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스텝 1 이렇게 쓰세요. 자, 어떻게 쓰시냐면 자, 지금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게 스텝 1입니다. 자, 스텝 2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 2입니다. 자,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당연히 반지름은 작아진다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자, 결론은 그럼 이거 한 세 개를 한번 동시에 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자, 등전자 이온의 문제를 풀 때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등전자 이온. 그럼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이 연습 문제 1번과 그 다음에 2번을 넣어놨어요. 그죠? 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은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연습 문제 1번과 연습 문제 2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풀었다고 보고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지금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이온 반지름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뭐 얘는 나노미터라는 단위네요. 그죠? 자, 중성 상태의 원자는요, 총 4가지의 보기를 줬어요. 그죠? 자, 이온의 보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은 뭐 나트륨, 뭐 칼륨, 플로린, 염소 중에 하나겠고요. 자,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플로린 음이온, 염소 음이온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원자 반지름부터 찾아봅시다. 자, 일단 요 주어진 4개의 원자를요, 한번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배치를 하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상상하면서 나트륨 밑에 칼륨이 있는 거죠. 칼륨 맞나요? 그다음에 나트륨과 같은 주기에 오른쪽에 염소가 있는 거 맞죠? 염소 위에 플로린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때요? 증가하겠죠.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겠죠. 맞나요? 자,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유효 핵전하 때문에. 이해돼? 뭐야 그럼?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이 가장 작은 것부터 A였고요. 얘가 B였고요. 얘가 C였고요. 얘가 D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밑에 한번 써보면 자, A는 플로린이었고 자, B는 염소, 그 다음에 C는 나트륨이었고요. 자, 걔는 칼륨이었습니다. 칼륨. 자, 이제 이온 봅시다. 이온. 자, 이온은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원래 이제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칼륨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플로린이 이온이 되면 자, 이렇게 전자 하나를 받고요. 자, 그대로 2주기, 3주기, 4주기였는데 그대로 2주기 유지죠. 플로린. 맞나요? 염소도 전자 하나 받아도 3주기 유지야. 맞죠? 자,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껍질 하나 잃으면서 2주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칼륨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 잃으면요 3주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주기고요. 얘는 3주기네요. 그죠? 전자 껍질수록 당연히 얘네들이 더 크네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건 판단이 됐어요. 그죠? 요거 기준선으로 자, 2주기보다 3주기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원자 번호 9번이에요. 그죠? 자, 원자 번호 얘는 17번이고요. 얘는 원자 번호 19번. 얘는 11번이에요. 전자의 개수가 10개. 10개죠. 그죠? 야, 이거 뭐야? 등전자 이온 아니었냐? 그죠? 등전자 이온의 결론이 뭐였죠? 아까 앞에가 돌아갔고요.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잖아. 그죠? 자, 지금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져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져요. 그죠? 얘도 지금 등전자 이온 맞니?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18개. 얘도 18개잖아. 전자의 개수. 얘도 전자의 개수가 18개잖아. 그죠?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네. 오케이? 자, 그럼 됐네요. 끝났네. 얘가 제일 작은 거고요. 나트륨이 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이 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다가 됐고요. 염소가 라가 됐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가 뭡니까? 가가 나트륨 양이온. 그 다음에 나가 플로린 음이온. 그 다음에 다가 칼륨 양이온. 그 다음에 라가 Cl-.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 반지름, 유효액전화, 등전자 이온의 모든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었던 연습 문제 1번이었고요. 연습 문제 2번 갈게요. 혹시 풀었니? 딱 보이죠? 지금 A, B, C, D 됐고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피코미터라는 건 그냥 단위입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 중에 하나 위치한다. 우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A는 원자 반지름이 크네요. 그죠? 자, B도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자, C는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D도 이온 반지름이 커요. 맞나요? 원자 반지름이 클 경우에는 금속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클 경우에는 비금속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클 경우에 금속이었어요. 얘도 금속이었어요. 얘는 비금속이었어요. 얘는 비금속이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찾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A와 B는 금속 쪽에 있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와 D는요 비금속 쪽에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찾아봅시다. 자, 지금 A와 B부터 찾아볼 건데요. 가보다 라의 반지름이 더 커요. 원자 반지름. 자, 지금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죠? 마찬가지로. 그죠? 자,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B가 더 컸다는 거야. 그럼 얘가 B가 되겠죠. 라가 B.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가 뭡니까? A가 되겠죠. 오케이? 전자 껍질 수가 B가 더 크니까. 반지름이 더 B가 더 크니까요. 그죠? 자, 16, 17번은 C랑 D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반지름이 지금 얘는 반지름이 라가 더 큰 거고요. 자, 반지름이 얘는 나가 더 큰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니까. 자, C랑 D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은 C가 더 작네요. 그죠? 그러면 다가 C였고요. 그 다음에 나가 D였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여기서는요 가가 A였고요. 그 다음에 나가 D였고요. 그 다음에 다가 C였고 라가 B였네요. 그래서 A, D, C, B. 자, 실제 원소 기호입니다. 자, 가가 뭐죠? 가가 이제 리튬이냐, 리튬. 그 다음에 라가 나트륨이었거든요. 그죠? 자, D가 뭐였죠? 자, D는 산소였네요. 그죠? 산소. 자, 그 다음에 C는 플로린. 이렇게 우리가 실제 원소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유효액 전화 관련된 문제들 두 가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컨텐츠는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어로 IE라고 이제 씁니다. IE. 자,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요.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이해가 가나요? 자, 기체 상태는 뭐고요? 원자 1몰은 뭐고 전자 1몰을 왜 뗍니까? 자, 이 이온화 에너지는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점점점 커져요. 자, 같은 주기에서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오케이?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다시. 자, 검은색으로. 자,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 커지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져요. 그죠? 자, 전자를 가장 바깥 껍질에서 하나만 뗄 거예요. 하나만 떼볼 거예요. 하나씩만 떼볼 거예요. 그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전자를 떼기 쉬울까요? 그렇죠. 5번이죠. 맞나요? 그럼 에너지가 누가 제일 적게 필요한가요? 5번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요. 많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기 어려워지죠.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대체로 증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기 대체로는 예외인 구간이 생겨요. 정리하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같은 쪽에서는요.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죠. 맞나요? 그럼 반지름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죠? 따라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오케이. 자,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반지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얘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들아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떼기 어려워지겠죠. 원자 핵과 거리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인 구간이 있어서 대체로 증가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둘게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온화 에너지의 실제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총 20개입니다. 실제로 수소부터 칼슘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각각의 한번 원소 기호만 이렇게 표기해 볼까요? 자, 여기 수소고요, 헬륨이고요, 자, 리튬이고요, 벨륨, 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원소개만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 자, 파란색으로 볼까요? 자, 지금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감소한다고 했죠. 그쵸? 자, 지금 18쪽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온화 에너지 감소 맞아요? 이제 맞죠.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지금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고 있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 살펴봐야 될 건,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보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자, 어때요? 자,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네, 증가하고 있죠. 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어떻게 증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죠. 자, 왜냐면 여기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네요. 그죠? 자, 얘도 뚝 떨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네 구간이 생겨요. 그죠? 요 구간은요. 자, 특정한
특정한 전자 배치 때문입니다. 네, 특정한 전자 배치. 자,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요, 오비탈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요 예외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요, 쌤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은 특정한 전자 배치 때문에 예외가 생긴다. 하지만 대체로 증가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겁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자, 기체의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 차례로 떼어낼 때 그냥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뗀다고. 전자. 오케이. 얘는요, 순서대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필요한 에너지. 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13번 한번 그려볼게요. 알루미늄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원자 번호 13번이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플러스 1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전자 껍질이 3주기까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까? 이렇게 되나? 자, 전자 배치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죠. 미안해. 자, 얘가 원자 번호 13번 알루미늄의 배치입니다.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배치하시고, 자, 두 번째 껍질에 그렇죠, 8개 배치해 보시고, 이렇게. 자, 세 번째 껍질에 그렇죠, 3개 있겠죠. 하나, 둘, 셋. 여기 오른쪽에다 좀 배치해 보세요. 알겠죠? 자, 이거 원자 번호 13번 알루미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자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떼어내 볼게요. 첫 번째 전자는요, 이 녀석으로 해봅시다. 자, 가장 바깥쪽에서 떼야겠죠, 그렇죠? 이 안쪽에서 떼는 사람 있겠냐? 없죠. 자, 떼기 쉬운 것부터 떼는 겁니다. 자, 얘가 첫 번째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를 할게요. 자, 실제로 절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쓰시냐? 자, 이온화 에너지는 자, 138이라고 씁니다. 138. 138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뗄 때는요, 혹시 더 떼지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왜냐면 원자 핵의 인력은 그대로야. 근데 전자가 하나씩 탈출해 나가. 그럼 떼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434입니다. 떼기 어려워져요. 자, 세 번째 떼볼까요? 자, 세 번째 뗄 때는요, 실제로 656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떼볼게요. 네 번째 전자를 뗄 건데요, 여기다가는 조금 밑에다가 섞게요. 자, 얘가 무려 얼마냐? 2767입니다. 2767만큼 필요해요. 점점 증가하죠. 자, 근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찾아볼래요? 우리 특이한 부분이 생긴 걸 우리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야, 지금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증가하고 있어, 그죠? 증가하고 있어, 그죠? 야, 근데 여기는 겁나 많이 증가하지 않냐? 같이, 그죠? 왜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잘 봐. 자, 지금 세 번째 전자와 네 번째 전자를 뗄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이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들어요. 맞나요? 이 전자 껍질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죠? 전자 껍질이 줄면서 자, 좀 여기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자, 지금 전자를 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확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렇게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뭘 물어보냐? 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문제에서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요 에너지의 개수 있죠. 요 개수의 의미가 곧 원자가 전자가 였다. 하나, 둘, 세 개 였다는 거야. 그죠? 원자가 전자가 3개였다는 거고 얘가 13족이었다는 겁니다. 13족. 이해돼?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누가 봐도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이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구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에너지의 개수를 셉니다. 오케이? 자, 그게 곧 원자과 전자의 개수였잖아.
오케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했으니까. 이 원자과 전자를 찾는 게 순차 이온화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찾아볼까요? 자, 연습 문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 자, 다 풀었나요? 좋습니다. 자, 연습문제 한 번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 나타났죠, 그죠? 자, 각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 당연히 물어봤네요. 오케이. 자,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거. 자, 첫 번째, 각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여라. 자, A는요. 자, 누가 봐도 에너지가 급격하게 1차에서 2차에서 증가하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증가하고. 자, B는요. 여기죠, 그죠? 여기죠. 너희도 인정? 오케이. 자, 3차 C는요 여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A는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죠, 그쵸? 자, B는 몇 개야? 두 개였다는 소리고, C는 몇 개야? 세 개였다는 소리고. 오케이. 자, 그럼 양이온이 제일 되기 쉬운 원소는요, 자, 어디 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속과 관련된 반응성이 크다 해서 얘기했죠. 전자를 잘 잃을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과거 화학 시간이었나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반응성이 크다.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는 뜻은 뭐냐? 전자를 잘 잃어버리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나요? 자, 그럼 제일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자, 1쪽이겠죠. 1쪽.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첫 번째. 원자과 전자가 두 개야.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전자를 떼서 양이온이 누가 제일 쉬워요? 되기. 이 녀석이 제일 쉬운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건 A가 제일 쉽게 A.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C가 지금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이네요, 그죠? 자, C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녀석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비활성 기체에 배치가 되려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자 번호 플러스 13번 알루미늄. 자,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 있고요,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전자를 배치해 보시면, 자,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고요. 자, 세 번째 껍질에 3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걸 비활성 기체 배치를 가지려면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맞냐? 맞죠? 그럼 전자를 지금 몇 개를 떼어야 되냐? 하나, 둘, 3개 떼어야 되냐? 그죠? 자, 그럼 실제로 전자를 3개 다 떼어내야겠네요. 그럼 C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세 번째 전자를 다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에 필요한 에너지, 두 번째 전자에 필요한 에너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다 더해야지만이 얘가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배치가 될 수 있겠다. 네온의 배치, 그죠? 자, 지금 얘가 누구야? 지금 이렇게 해서 전자 3개를 뗐어요. 자, 얘가 누구의 배치야? 얘가 네온의 배치죠. 네온의 배치. 원자 번호 10번 네온.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개념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의 컨텐츠를 이제 주기적 성질을 통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유효핵전화, 그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까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요 주기율표와 요 화살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겠죠. 그죠? 자, 얘는 원자 핵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다. 하죠. 그죠? 왜? 자, 얘는 유효 핵전화 때문이었죠. 유효 핵전화 때문. 자,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했죠. 그쵸? 자,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늘어나잖아. 그죠?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죠. 증가. 자, 근데 대체로 증가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떼기 점점 쉬워진다. 에너지가 덜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에서는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컸죠? 그죠? 금속은 원자 반지름 컸죠.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이온 반지름 훨씬 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는 걸 배웠죠. 쓸 데가 없네요. 좀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등전자 이온의 결론이 뭐였죠? 그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어때요? 이온 반지름은 핵의 영향이 강하니까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와 주기적 성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선생님이 과제를 넣어놨습니다. 이 과제에 개념 확인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하나 더 있고요. 대표 자료 분석 이 정도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